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한 감동과 영광으로 숨쉬고 있는 88 서울올림픽. Wearing the white sash. 그리고 여기 5초, 3초. 대한민국 유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경만 선수 다시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딱 잡았을 때 힘은 좀 딸렸지만 내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유도의 매운맛을 보여준 한판 승의 사나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경근 관장. 작은 거인 유도 영웅을 만나봅니다. 이경근 전 유도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곳. 어유 안녕하세요. 지금 훈련 중이신가 봐요. 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예, 교육생들이. 예. 선수반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수반들이. 선수반들이요. 예. 1990년 현역에서 은퇴한 후 그가 선택한 길은 유도 후배들 양성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의 복지와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설립한 국가대표 선수회의 창단 멤버이기도 하죠. 여기서 상대를 끌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당기면서 끌면서. 올림픽에서 유도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의 경기를 치러 메달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때문에 대진표와 체력 분배가 중요한데요. 그에게 예상 못한 대진 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시합을 하면은 일본 선수한테 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하고 시합하면 괜히 뭐 쪼는 것도 있지만 실력적으로도 많이 좀 딸렸고, 하지만 유럽 선수한테는 저희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올림픽 제가 준결승에서 헝가리의 부이코 선수를 한 판으로 이기고 올라가는데, 반대쪽에서 시대에서는 그 폴란드 파브로스키가 일본의 야마모토 선수를 한 판으로 던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었고. 행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 경기 고비를 넘기며 결승에서 화려한 기술로 공세를 펼친 끝에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유도로 걸어온 길 50여 년. 체육관 한편엔 우리나라 유도 역사가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가 운동을 하게 된 건 1세대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역사가 다 있네요, 사진에. 예, 이게 아버님이 국가대표 선수로 해서 구라파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구라파에서 운동할 때 그 사람들 가르쳐주고 유도를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당시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 권영우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아버님도 계시고 석진경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저희들 가족들 옛날에 찍은 겁니다. 그 아시안 게임 때 금발 따고 찍은 거였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시안 게임 때 금발 땄는 거. 여기는 또 이게 옛날에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48kg에서 금발 땄는 개선이, 그리고 88 올림픽은 여기가 그 결단식 했을 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잘 찍은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벌써 한 37년이 흘렀는데 그때 기분이 그래도 아직 생생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롭고, 그런데 이게 항상 이거를 갖다가 더 생각하면서 후배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앞으로 잘 더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야죠. 양성하고 지금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애들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선배인 고 이석도 선수는 국내 유도계에서 소위 아들보다 더 이름을 날린 유도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전성기 활약을 좀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58년도 도쿄 아시안 게임에서 그 무차별 대회에서 금발 땄는 겁니다. 금발 땄는 거고, 제가 그 이제 후에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발 땄는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는 전국 뭐 유도 대회 해가지고 개인전에서 7년 동안 우승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어렵다 우승했죠. 무차별했어요. 28년을 거쳐 같은 대회에서 나란히 우승을 거머쥔 유도 부자.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유도를 하셨고 또 협회 부회장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저를 매일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시합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유도하는 경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봤으면서 내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아, 내 같으면 뭘 하겠는데 내 같으면 뭘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달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소년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중학교에서 그 선생님 보고 네 운동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스카우트에서 운동을 했는데 저는 3년 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이 국가대표가 선수가 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 졸려. 그는 땡기면서 올림픽의 졸려, 영광을 그래. 비유한 채 생각보다 따라와야지. 빨리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청춘의 피와 땀을 쏟아부었던 유도를 완전히 떠날 순 없었습니다. 쭉 나가 땡기면서. 띠는 어떤 띠예요? 처음 보는 아 이거는 6단, 7단, 8단까지 매는 띠입니다. 호띠라고 해요. 요거 다 있고 요 다음 위에는 빨간 띠. 9단부터는 빨간 띠입니다. 빨간 띠. 많은 운동선수가 그렇듯 그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 이름을 알리기 전 당시만 해도 이경근은 유망주가 아닌 기대주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대신 올림픽 출전과 메달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제가 84년 LA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2등을 해서 올림픽을 출전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그 시합이 너무 애석하게 아깝게 져서 잠깐 운동을 그만뒀다가 다시 88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 했는데 또 부상을 입고 해가지고 올림픽하고 내가 운이 없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피난 눈물 흘리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걸 갖춰줘야 돼. 무릎 꿇고 가는 걸 이걸 갖춰주고 내 몸이 들어가면서 슬기롭게 남기자. 목표를 같이 향해 굴러야 돼. 최선을 같이 다했고 굴렀다가 포기하지 않았고 상대방 몸이 뒤로 갈 때 자신을 딱 떨어주는 탓하지 거야. 않았습니다. 그러면 팔을 잡고 보는 거야.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 팔을 이루었죠. 당겨줘야 돼. 이 팔 안 당겨 목 졸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당겨야 다하면 된다.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들어. 몸소 그렇지. 증명해 그렇게 앞으로 보였습니다. 나가면서 그렇지. 나가면서. 코치도 있는데 관장님이 직접 아 그래도 코치들이 가르칠 부분이 있고 내가 또 가르칠 부분이 있고 이럽니다. 예. 더 당겨. 더 당겨 돼. 은퇴는 제가 올림픽 끝나고 한 3년을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그만뒀죠. 그 코치가 되면서 국가대표 코치를 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마지막으로 그 89년도 하고 90년도에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 오픈 대회하고 88 미국에서 하는 미국 US 오픈에서 금메달 따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체력이 딸리니까요. 이게 계속 가면서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운동을 그만둘 때는 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유도 선수로서는. 현역을 유지하기엔 적지 같이 않은 굴러야 돼. 나이. 같이 결국 굴러야 되고. 은퇴 후 새로운 길 개척에 나섰습니다. 국가대표 여자 유도부 코치로 변신해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건데요. 인생 처음으로 김미정, 조민선, 현숙희 등의 후배를 양성했고요. 최민호, 김재범 선수 등 그의 지도 아래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실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기고 이거는 딱 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딱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팔꿈치와 상대방 겨드랑이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게 딱 붙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경근 관장의 선수 시절 주력 기술은 그렇지. 바로 가위치기입니다. 그렇지. 날쌔게 상대의 하체를 공략하는 기술로 당시 중계방송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 기술로 88 올림픽 예선 2회전과 준결승에서 점수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가위치기는 상대방이 이제 같은 쪽이 아니고 반대쪽일 때만 쓰는 기술인데 그 정길영 선생님 가위치기는 같은 쪽끼리도 가능한 그런 가위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선전 올림픽 예선 2회전에서 그걸 절반 따는 것도 있었고 그냥 보기엔 여느 기술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하기로는 악명이 높다는데요. 실제 선수들의 머리나 다리 골절 등 부상이 빈번해지면서 현재는 금지 기술이 되었죠. 그럼 준결승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선수였는데 그 가위치기를 해가지고 유효를 따가지고 쉽게 시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위치기가 반칙이 됐어요. 반칙이 돼서 그 위험하다 해서 거의 잘못하면 발목하고 무릎이 다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반칙이 됐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가위치기는. 예. 이경근 관장의 천부적인 자질은 또다시 대를 이어 그의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무릎 낮추고 그야말로 3대가 완성한 유도 가문. 처음에 이제 유도 하실 때 아버지의 뭐 권유가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유도를 하시고.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한번 다이어트 삼아 운동 가게 된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하는 아버지를 보며 유도에 대한 동경을 키워왔던 재우 씨. 10년간 학교 소속의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1등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부상만 아니었다면 아버지 뒤를 이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르는 일. 선수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그 뜻을 담아 유도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데 몰두하고 있죠. 정말로 전설이시고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우러러 보고 있고 또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제가 또 혹시라도 욕보일까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큼 더욱더 노력해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독한 선수 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 그 힘듦을 알기에 학생들을 더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이죠. 관원들의 체급과 역량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사범으로서의 책임인데요. 이젠 선수가 아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메달리스트 배출을 꿈꾸고 있죠. 항상 긍정적이려고 하는데 그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인계해 받은 건데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적도 있어야 되고 메달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본인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걱정이죠. 밥은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뭐 감자탕 먹으러 가자. 감자탕 먹으러. 네, 좋아요. 시간 좀 남아야죠. 그 밥은 먹고 해야지. 네. 다음 날 어김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감자탕이 제일 나을 것 유도관으로 같아요. 향하는 두 사람. 네, 배고파갖고. 그 전에 든든히 배를 채울까 합니다. 본래 스포츠란 네, 많이 밥심이 원동력이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운동을 가르치니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같은 유도인이자 사범으로서 둘은 늘 함께인데요. 차량 운전하려면 마음을 현실 부자처럼 살짝 서먹하긴 해도 이경근 관장은 자신을 우러러보며 뒤를 따라준 아들이 참 대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눈에 자식은 여전히 아이 같은 법. 애정 섞인 잔소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별로 안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겠지만 애도 될 수 있으면 또 안 다쳐야 되고 그러는 건 정신 바짝 차리고 가르쳐주세요. 기억에 체육관 시작할 때가 70kg인데 이제 100kg 넘지? 70kg 됐나? 75kg 됐나? 살면서 70kg 가본 적이 없네요. 최고 완전히 많이 쪘습니다. 최고 사범이 날씬해야지 이렇게 몸이 좋아도 되겠나? 웬만하면 사범으로서 이 많은 자세를 더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 은근히 속내를 비춰보는데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관장이면은 좀 이렇게 날씬하게 해가지고 애들 갖춰야 되는데 몸이 좀 이렇게 나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체육관에 매달리는 것도 알고 하는데 조금만 먹는 것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 싶어요. 그래도 많이 기특하시죠? 지금 체육관 한 지가 5년 됐는데 그거 열심히 일하니까 뭐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나는 또 편안하게 또 같이 운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좀 더 장학생활 다니고 해가지고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도로 따지면은 완전 영상 제일 명예롭고 제일 성공한 메달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거는 제일 탑에 오른 건데 그 정도까지는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처럼 되게 유도계에서 이름을 날리셨던 것처럼 저도 제 위치에서 진짜 노력을 해서 유도계에서 제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남에 위치한 또 다른 유도관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두 유도관을 번갈아 출근하랴 매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곧 있을 오후 수업을 앞두고 이경근 관장이 학생들 맞이할 준비를 서두릅니다. 유도 꿈나무들이 활약할 시간. 유도가 최근에는 성인이나 체대 입시반 외에도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체력 증진은 기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기를 수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는 이런 게 좀 정서에 좋을까요? 일단 파트너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파트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좀 많이 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일단은 안 해본 경험들을 하죠. 친구들이 어디서 뭐 밖에서 굴러본 적도 없을 거고 상대방을 안전하게 맺혀볼 수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도를 배우면서 상대방을 안전하게 맺혀도 보고 또 본인들이 넘어가면서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도 배워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도를 배움으로써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맞는다 봐요. 기본적인 예의부터 시작을 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 유도는 격렬한 격투기 종목이지만 예의를 매우 중시하는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좋아. 좋았어. 유도에서는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난다는 예시예종 인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유도는 어떤 거죠? 자, 예시예종이 뭐예요? 자, 인사 똑바로 하고 운동할 때 다치지 않고 상대 배려해가면서 할게요. 알았죠? 자, 지금 잡읍시다. 예절을 갖추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승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사도의 정신. 대련을 통해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겸손, 책임감, 그리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죠.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유도 그러면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런 식으로 예종 예시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지 뭐 건방지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건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더욱이 체대 입시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목표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꿈이 뭐예요? 저는 일단 유도로 입시를 해서 용인대학교에 가는 게 목표고요. 저도 용인대학교에 가서 일단 금메달이라는 색깔은 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스승님의 명성을 이을 유도 천재가 이곳에서 배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경근 관장을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소리 줄이시고. 금빛으로 물든 진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올림픽 메달은 어디 있을까요? 참 이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많이 묻었는데 이거 가보는데 금관에 항상 넣어놓고 제일 귀중하게 모시는 그런 가보입니다. 37년이 흘렀지만 그 영광은
지금도 앞으로도 그를 뛰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던 시간 속에서 믿고 따라준 후배들. 조영수, 박경호, 하영주. 그들 또한 절대 잊지 못할 값진 성과죠.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로 3대째 이어진 유도와의 인연. 아들 재우 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운동선수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자부심이 크다는데요.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뛸 학생들을 그리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째 유도 예. 이어가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당연히 유도 시켜야죠. 시켜야 되고 그 손자 놓으면 제가 유도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제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 대는 아니지만 뭐 3대째 가서 또 메달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육관의 아이들이 다 손자 같다는 이경근 관장. 좋아. 좋았어. 오, 잘하네. 아이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무장해제. 인자한 유도 할아버지가 되죠. 돌려. 그렇지, 좋았어. 한 번 더 해봐. 나한테 있어서는 뭐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물이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평생을 갖다가 유도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유도를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유도로 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혜택을 갖다가 저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좀 이렇게 후배들 양성하고 뭐 여러 가지 유도가 아니라도 많이 해서 우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유도의 길을 닦아온 실력으로 이젠 후학을 이끄는 이경근 관장. 흘린 땀과 노력이 불러올 결과를 알기에 오늘도 후배 양성을 향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의 대중화라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그. 과거의 영광에 눌러앉지 않고 미래를 그리겠다는 사명을 품었죠. 그의 계속되는 금빛 도전. 성공과 실패를 떠나 그 열정만큼은 영원한 국가대표로 기억될 겁니다.